자, 2025학년도 9월 수능 모의고사 22에서 27번. 지금 가나다인데, 가는 백석 북방에서 이거 현대시죠? 그리고 나는 살얼음 아래 같은데, 이것도 현대시겠고, 다는 수필인 것 같은데, 유본예 이문원 노종기라는 녀석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백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특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수특이었나 아니면 수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수특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어요.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그러니까 이거 만주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만주 얘기하는 거였는데, 자, 이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 이거는 나라 이름이었고, 이 흥안령, 이게 아무르, 음산, 아무르, 송가리, 이게 그 지명이죠. 자,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그러니까 나는 만주에 있다가 떠난 거예요. 자,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떠나서 슬퍼했죠. 갈대와 장풍에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맷돛을 잡아, 이거 멧돼지죠. 나를 잔치에 보낸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보낼 때 다들 슬퍼했어요.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나는 걱정 없이 먼 앞대로 떠나 나왔어요. 그래서 따스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얻고 단샘을 먹고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나는 먼 곳으로 떠나와서 굉장히 쏙 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란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구차하게 살았죠. 구차하고 치졸하게 살았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대요. 그동안에 돌비 깨지고 은근보화가 땅에 묻히고 까마귀도 긴 족보로 이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이제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에 그것들은 남아있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였고, 자, 겨울 아침에 언길을 걸어서 물가에 왔는데 나와 물고기 사이에 창이 하나 있대요. 이 창은 투명한 창이라는 거 보니까 창문이네요. 겨울이니까 얼음이겠죠.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환했대요. 우리 집 같대요.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으로 흩어졌대요. 왜? 내가 인간이 보니까 물고기가 흩어진 거겠죠. 젖을 갓댄 어린 것들은 찬마루에서 그냥저냥 자기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각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 얼음을 통해서 보면서 물고기가 도망가서 나를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거를 보면서 그 모습에서 나의 생가를 떠올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있는데 100년 넘은 것 같대요. 그 몸통은 옹이가 졌고, 옹이는 그 가지가 나오는 자리인데, 가지가 부러진 자리도 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가 나왔다가 부러졌으니까 거기가 옹이겠죠. 자, 거기 보면
구불구불 뻗어가지고 뭐 가파른 산등성이나 큰 집채 같았대요.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12개고 그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거기가 내가 숙직하는 장소래요.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나무 곁을 산책을 하는데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나는 몸은 관청에 있어도 그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대요.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이 나무 진짜 특이하다.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자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게 마련인데 이 질경이나 냉이나 강아지 풀 같은 풀들은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뭐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근데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가지고 사방에 드리워 있는데 잘라낼 줄을 모르네. 저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 말 텐데 하느님이 이 나무한테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온전하도록 한 건가? 사람의 손을 안 타면 저거 어떻게 살아? 이 얘기죠. 아,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서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거는 사람이 톱으로 잘라내야만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해서 아, 이제 알겠어. 뭐냐? 늙은 나무를 가축에 비교해 보자면 뿔을 잘라내야 되는 암소 같은 거야.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 나는 저 깊은 산중에 잉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게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뭔가 이렇게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 같아요. 자, 요거 갖고 풀어보는 건데 뭔가 이게 세 가지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 바로 떠오르진 않는데, 자,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1번, 비판적인 태도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나랑 다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긴 하지만 역사적 상황을 묘사했다. 다가 아니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아, 이게 맞겠죠. 왜? 가는 나를 가에서는 나를 뭐 송어와 메구리와 개구리를 속이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는 그 만주에 살고 있던 이 자작나무 친구, 이깔나무 친구, 그리고 뭐 지금 개소리에 놀라는 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내 친구들을 뭐 범과 사슴과 너구리 이런 걸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물고기의 방이 우리 집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다에서는 나무가 암소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빗대어 이게 맞겠죠. 3번이 맞겠죠. 그리고 영탄적인 어조로 나의 경외감, 뭔가 두려워하는 건 없고요. 향토적 소재, 과거에 대한 그리움, 이건 가가 그렇겠죠. 자, 3번이겠고요. 자, 태반, 이거 가시죠. 그리고 이거 나시고, 생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의 화자는 이 태반, 돌아왔다 그랬는데 고향에 남은 게 없다,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이 생가에서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서글픔. 나를 못 알아보고 흩어졌다. 그냥 자기 놀고 나를 못 알아보고,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각, 그쵸. 나를 못 알아본다는 게 지금 제일 큰 포인트죠. 나를 못 알아보고 흩어지니까 이 사람은 서글프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가능할 것 같고요. 자, 화자는 태반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소외감을 느낀다라기보다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외감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 수치심도 아니죠. 자, 가에서 태반은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다. 이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에서 생가는 만남 기약 아니죠. 자, 가에서 태반은 화자의 희망 아니죠. 나에서 화자는 화자의 절망까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가에서 태반은 생명의 섭리를 지향하는 이런 거랑 상관없죠. 그냥 상관에 없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1번이 제일 가깝겠습니다. 24번. 기역 비읍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에서는 여러 민족 나라 지명을 열거해서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 떠나온 공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기역이 그치,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저거 맞죠? 니은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제시해서 화자가 북방을 떠나면서 느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품에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걔네들이 슬퍼했죠.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낀 슬픔이 화자가 느꼈다고 볼 수 있나? 애매하긴 한데 뭐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픈 마음이 있긴 하니까. 자, 디귿. 이별하던 장면을 유사한 통사구조로 제시했다. 이거 대꾸 얘기하는 건데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디귿. 오로천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잊지 않죠? 맷돛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나와 울던 것도 그쵸? 이거 유사한 통사구조죠? 맞고. 자, 4번. 리을의 식구가 미음에서 반복 변주된다. 리을의 식구가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싫음도 없이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싫음. 여기 있네요. 반복 변주됐는데 반대의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점점 똑같아진다. 슬픔도 싫음이 없었는데 반대의 상황이 슬픔과 싫음에 쫓겨 일치된다. 일치되는 거 아니죠? 지금은 슬픔과 싫음에 쫓겼다 그랬으니까 일치되는 과정이 아니죠, 지금. 4번이 되겠죠. 5번. 비읍에서 없다와 열거된 시어를 통해 가깝게 지내고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이 없다. 비읍은 그쵸. 돌아왔더니 정다운 이웃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하니까 맞겠죠. 자, 24번에 4번 맞고요. 자, 25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는 자, 물고기를 보면서 자신의 생가를 회상하는데 물고기 내 여기저기를 봐요. 그리고 생가에 대한 기억이 겹쳐지죠. 여기까지는 저도 읽은 거고. 자, 물고기에 투영하는데 성년이 된 지금도 생가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대요. 그 시린 기억이 아까 나를 못 알아보고 그게 혹시 생가에서의 나쁜 기억인가? 자, 봅시다. 1번. 투명한 창을 통해 본 물고기네 방이라고 보니 생가를 겹쳐보고 이건 그냥 맞는 얘기고 창으로 나를 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지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생가의 식구들이 자신을 못 알아봤다고 표현했죠. 젖을 갓댄 어린 것들이 그네들끼리 놀고 오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내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죠. 그죠? 자,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들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왜 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이 급한 궁리를 하는 게 자기가 아니지 않아요? 어미들이 때로 들어가서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잖아요. 어미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아니죠.
4번이 될 것 같고, 화자는 마음아 너도 아직 생가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유년이 기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일 거고. 자, 그 다음에 26번 A와 B. A와 B가 뭡니까?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놨고, A는 살얼음의 창, 그 투명한 창과 기둥. 자,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A는 화자의 불안을 심어한다. 불안을 심어하는 거 아니죠? 이상향을 그린다. 이상향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A는 B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한다. 과거를 떠올리는 거니까 이거 책임감을 떠올리는 맥락도 아니죠. 자, 기둥은 창과 달리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한다. 그런 맥락도 아니죠. 5번이 그냥 맞겠네요. A와 B는 창이랑 기둥은 모두 대상을 새롭게 주목한다. 이 창을 통해서 그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생가를 떠올리게 하고, 이 B를 통해서 그 나무를 보고 나무가 이거 서로 돕고 사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의지해 사는 암소와 같구나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겠고요. 자, 27번 보기에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문원 노종기는 늙은 나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점에 착안한 글이래요. 자, 이익을 주거나 받는 현상을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A. 네, 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감상으로 틀린 거 얘기하는 거네요. 100여 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나무를 보살펴줘서고요.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훌쩍 벗어나 있는 그분이 든 것은 그 늙은 나무에게서 인간이 이익을 얻은 거고요. 풀과 나무가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건 아니죠.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는 게 아니죠. 자,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는 위험을 인간이 톱으로 잘라서 해결해 주죠.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고, 글쓴이가 이문원돈 쪽 늙은 나무가 깊은 산 쪽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 자란 나무보다 번성하게 자랐다고 한 것은, 그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